1번. 자, A랑 B를 여러분들한테 구분해 보라고 하는 건데 A는 C야, P야? 그치, A는 네? 네? C. A 조합이에요. A는 10시 2. B는 뽑고 오전과 오후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P가 되겠죠. 그래서 C와 P를 구분할 줄 알면 그러면 A분의 B는 그냥 뭐야? 정답. 바로 2가 되겠지. 2팩이 되겠지.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이게 가야 돼요. 즉 A분의 B를 하면 10C 2분의 10P인데 10P2가 뭐야? 뽑고 나서 배열한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R팩이 나누면 남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증명하는 거 엄청 강조했었잖아. 그래서 실제 학교 기출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려고 2, 3, 4번을 갖고 왔어요. 2번 한번 채워보세요. 일단 2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기출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군포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기출 사이트에 군포고만 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 저희 학교 저희 쌤 수업하실 때 막 다른 학교에서는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 채우는 걸로 나오는데 너네는 그냥 설명하라고 나와 있더라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2번 정도로 학교 시험에 객관식에서 내는데 요 3번, 4번처럼은 거의 군포고만 되더라고요. 거진. 지금 그래서 2번을 부는 거죠? 네, 2번이에요. 근데 2번 쉽잖아. 이 교과서에 있는 거죠.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그 상황을 굳이 A라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 둘을 합치면 전체가 되더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 가를 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 R명을 뽑을 거니까 뽑아서 1로 나열할 거니까 N-1P R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렵죠. 두 번째가 이거는 A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총 R명을 뽑을 건데 거기에 이미 A는 뽑혔고 그럼 우리는 R-1명을 뽑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A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순서까지 부여하는 N-1P R-1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먼저 뽑힌 A도 순서가 고려돼야 되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R-1명의 사이사이는 알게다. 라고 해서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 이게 합친 게 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3번은요? 쉬워요. 3번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방금 했던 상황에서 순서만 나열하지 않는 거죠. 학급 회장을 포함하면 나머지 29명 중에 9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회장을 제외하고 뽑을 거면 남은 29명 중에 10명 뽑아야죠. 그러니까 가가 29고 나가 10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한번 해보실래요? 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군포고만 이게 있어. 뭔 소리예요? 사물함에 서로 같은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넣지 않을 수도 있고 국어 문제죠. 이게 뭐?
수리공포는 각자의만의 그게 있어요. 수리공만의 그게 공포공만의 그게 있더라. 이거 안 해. 수리공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 공포공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너네는 3번고는 2번이 딱 너네 그 스타일이야. 쉬운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죠. 뭐. 3번고도 때때로 어렵게 되면 이상한 거 내니까 모르죠. 보자. 공식에 대입해서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돼요. 맞아요 돼요. 아니 근데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은 일단 사물함은 번호가 붙으니까 사물함은 1번에서 n번까지 번호가 붙어서 구분이 돼요. 사물함은 구분을 해요. 근데 가방은 서로 같은 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같은 가방이다 보니까 얘들아 구분을 안 해요. 가방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방이 들어있는 사물함의 개수가 알게라는 건 가방의 개수가 알게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같은 사물함 여러 개 넣어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은 없는데 안 돼요. 이 문제. 이 문제는 한 사물함엔 한 가방만 넣어야 돼요. 근데 사물함에 서로 같은 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가방끼리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소리지 이거? 응? 괄호 1번이 좀 해결을 해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n개의 사물함이 있어요. 자, 사물함이 n개 있어요. 1번부터 2번에서 n개의 n번째까지 사물함이 있어요. 이때 서로 같은 r개의 가방을 넣는 경우의 수를 조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해서 이게 NCR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물함 안에는 한 개의 가방만 들어갈 거고요. 서로 같은 r개의 가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방은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CR입니다. 학교 시험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럴 수 있어. 진짜 학교 시험 때 이럴 수 있어.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특히 학교에서 문제를 읽는데 그 해석의 여지가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티처럼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 한 사물함에 한 개만 들어가요? 여러 개 들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손 들고 진짜 물어봐. 진짜 수험시간에 손 들고 그 감독관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수학 선생님이 돌아다니지 않아? 질문 받는다고 거지. 그걸 잘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럼 괄호 2번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사물함 몇 개 있다라는 거야? 5개 있어? 근데 이때 두 번째 사물함에서 처음으로 빈 사물함이 나오려면 여기는 없어 사물함이. 가방이 없어? 그럼 여기 가방이 무조건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끝났어. 그럼 가방이 3개 있는 상황이니까 가방 하나 빠졌잖아? 여기 가방 몇 개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남은 3, 4, 5번에 2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3개의 사물함 중에 가방 2개를 넣을 곳을 골라. 이게 3C2가 정답.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괄호 3번이야. 방금 우리가 괄호 2번에서 풀었던 상황을 일반화시켜보래. N과 R과 K로. N과 R과 K로. N과 R과 K로 일반화시켜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 보자. K번째에서 처음 보니까 그 외에 과부족하듯이 펼쳐. 얘들아, 과부족하듯이 펼치세요. 상황을 그냥. 과부족도 왜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름 붙였었잖아. 뭐 방 개수든 뭐 이름 붙였잖아. 이렇게 이름 붙이세요. 사물함에. 그러면 방금처럼 K번째에서 처음으로 비어있는 사물함. 그러면 여기 있는 가방이 드디어 없어. 그럼 여기까지는 가방이 다 있어. 가방 전체가 알겐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몇 개의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거야? R 마이너스 그렇지. R에서 K-1개의 가방을 뺀 거를 남은 이게 가방의 개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사물함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n-k c r-k다. 이게 정답.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 때 침착하게.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이번 시험에 얘들아 진짜 침착해야 돼. 속도 싸움을 할 수 없는 단원이야. 알겠지? 속도 싸움은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접근 방법 자체가 속도 싸움이라서 막 뭐랄까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 차분하게 제일 빠른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다항식의 연산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손이 빨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단원이 아닙니다. 자, 5번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이 힘든 요 공식 증명 및 뭐랄까 적용 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많이 접했던 문제들로 가봅시다. 이렇게 공식 적용하는 문제 풀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시작하자마자 뭘 써놓고 시작해야 돼. n의 범위 써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 안 그럼 너네 마지막에 답 쓸 때 까먹어. n은 몇 이상? 4 이상. 그죠? np이면 거기서 n이 2 이상일 거고 nc이면 n이 2 이상이겠지만 문제 맨 끝에 n-1시 3이면 n-1이 3 이상이어야죠. n이 4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냥 공식 적용해놓고 보면 우리 순열과 조합은 전개 잘 안 해. 최대한 공통인수로 묶거나 약분시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n이 4 이상이니까 n-1이 근이 될 리가 있나요? n-1이 없죠? 그래서 지워. 양변을 n-1로 나눠버려. 어차피 n이 4 이상이니까 근이 될 리가 없어. 필요 없는 아이야. 그럼 남은 것끼리 계산하면 되지. 4n은 2배 n-2에 n-3 하면 계산 속도가 확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전개하면서 계산하면 n이 1 또는 6이 나올 겁니다. n이 1 또는 6. 정답은 6이 되겠죠. 개수를 물어보거나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면 여러분들이 저 n의 범위에 놓쳐서 많이 실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저렇게 저런 식 나오면 n의 범위 써놓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저런 거 풀 때 방정식을 다 풀어서 계산하는 게 말은 때려 맞추는 게 나아. 때려 맞출 수 있으면 베스트지. 순열과 조합은 때려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당연히 그게 제일 좋죠. 그날 감에 따라 다르겠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빨리 때려 맞춰야 되잖아. 숫자 하나 조리집 거 그치?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6번은 쉬우니까 같이 보면 쉽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랑 2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5분의
NCR은 마이너스 2고요. 5분의 마이너스 2NPR은 두 분의 곱이니까요. 마이너스 8이니까 NCR이 10이고요. NPR은 20이네요.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R은 몇이라고? 그렇지, R은 바로 2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를 딱 보면 바로 R이 나와요. NPR은 또 다시 한번 써주면 NCR 곱하기 R팩이니까. 그럼 R은 2다라고 하니까 이 또 때려 맞춰야지. NC2가 10이야. 얘는 뭐야? 5 이렇게 바로 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게 이제 딱 3번 그 스타일. 뜬금없는. 다 맞았으니까 궁금해서. 혹시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저기 중분한 거 있어서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자. D를 어떻게 썼는데 바로 암산하면서 나눠버렸나 보네 식을. 저 뒤안 쓰는데요. 뒤에서 어떻게 풀었어? 거기 있어. 아 그런 게 있었다. 응? 금방에서 어떻게 했어? 어디요? 금방에서 어떻게 했어? 근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 얘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얘가 n이랑 마이너스 1이 같으니까 아,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뭐야? 뒤로 하면 마이너스 2점을 주고 근데 이 알파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아, 곱하기로 넘어가서 그런 것도 있구나. 오, 다음부터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풀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역시 아이디어가 많아, 여러분들. 아까 색칠하게도 지금 새가 벌써 나포한 세 가지 풀이 나왔던데. 자, 7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의도했던 건 이거였어. 내가 생각할 때 의도했던 건 방금 이거였어.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의도는 이거였어. 즉, 판매식 번호 쓰겠지. 근데 NP 대신에 바로 NC 곱하기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12의 NC는 0이다 하면 그냥 바로 NC가 될지 값이 나와버리니까 그걸로 N 찾으면 되는 거.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의도는 이거였어.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되긴 하네. 식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두 분의 합이 나오네요. n이랑 n-1이 서로 나눠지면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그걸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분각해서 한 게 합은 마이너스 2다가 나오네요. 근데 중분 알파니까 이게 2알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로 끝나네요. 그래 n만 찾으면 돼요. 이것도 있네. 근데 내가 생각한 건 이건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자, 8번은 우리 열심히 뭐 해야 돼? 8번은 세야겠죠? 근데 이게 용어고에서 무려 21번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왜 21번일까요? 저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지 뒷부분에 너무 문제가 쉬우면 의심을 좀 하세요. 그죠? 근데 얘는 물론 의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작은 수부터 살 거야? 큰 수부터 살 거야? 8번. 작은 수부터 세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문제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8번. 여러분들 50번째로 큰 수면 큰 수부터 나열해서 50번째라는 거야? 작은 수부터 나열해서 50번째라는 거야? 큰 수부터 나열해서 50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수부터 나열해야 돼. 습관처럼 작은 숫자부터 나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용어고에서 객관식 21번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부터 10이 있어요. 10은 첫 번째로 큰 수, 10번째로
작은 수. 그죠?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 해석만 잘하세요. A번째로 큰 자연수, 50번째로 큰 자연수면 큰 수부터 나열해야 됨을 잘 하세요. 습관처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일이 세는 건 혼자서 해보시고 여러분들 좀 너무 쉬운 걸 건너뛰어서 11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1번. 혼자 할 수 있는 건 좀 건너뛰고 11번으로 한번 가서 풀어보세요. 쌤 1층에서 내린다고요? 네. 아 근데 어차피 가족권에서 5층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5층까지만? 네, 5층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않아요. 1층부터 5층은 아무도 안 내려요. 몇 번째가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아, 몇 번째가 헷갈린다고 앞에서 앞에 문제. 뭐 하고 있어? 50번째로 큰 자연수? 그러면 여기까지가 20번째 끝나. 이게 21번째. 그치, 거기서 21번째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 41번째, 여기가 이제 44, 45번째. 이게 49번째. 그렇게 되겠죠. 이게 50번째. 그런 식으로 되겠지. 맞을 걸 쌍둥이 맞을 거야. 맨날 헷갈려. 한번 11번 한번. 이제 이게 내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11번부터 풀어봐 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 테마는 어떤 테마냐면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사람이 4명이 내릴 건데 그럼 총 몇 개의 층에서 내리는 거야? 네. 그치, 4개 층 내리는데 내릴 수 있는 층은 몇 층부터 몇 층? 6층부터 15층이면 총 몇 개의 층이 있는 거야? 10개의 층이지? 그러니까 총 10개의 층에 여러분들이 이제 10개의 층에다가 이 10개의 층 중에 4개의 층을 골라서 사람들이 내릴 거다? 근데 연속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개를 좀. 그렇지, 6개를 먼저 까는 게 핵심이야. 사이사이. 그치? 그러니까 6개의 층을 먼저 깔고 4명이 내릴 층을 뽑아.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냥 7P4가 정답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 여기서 내려. 그리고 넌 여기서 내리고 넌 여기서 내리고 넌 여기서 내려 라고 하면 알아서 층이 이름이 붙겠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순서대로 이름이 쫙 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7P4가 정답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중요한 발상 하나 12번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발상들 때문에 갖고 온 건데 특징을 보면 또 학교들이 또 그런 학교들이죠. 외국, 과천 중앙고. 갑자기 왜 7이나 틈이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6개의 층을 깔면 이제 틈은 7개잖아. 예를 들어 사람을 여기 다음에 여기가 6층이 되겠죠. 상관없어. 항상 맨 처음에 알아서 6층을 합쳐서 10개만 유지시키면 돼.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깔죠. 그렇죠. 그러면 CDEF를 여러분들은 아마 먼저 깔았을 거예요. A와 B가 그리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이에 끼워 넣어야겠죠. 근데 A가 B보다 뭐래요? 왼쪽에 있대. 그럼 이건 뭐가 정해진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거지.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조합이구나.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뽑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만 뽑고 그리고 4팩 CD, EF 끼리 자리 바꾸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건 어때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게 빠진 거야. A, B, C, D, E, F를 여러분들이 그냥 나열할 건데 조건이 똑같은 거야. A가 B보다 왼쪽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5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이러면. 그치, A가 B보다 왼쪽이면 우리가 5팩한 거 안에는 A랑 B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겠지, 그치? 그거는 다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설명을 이따가 아마 나오긴 할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아이디어인데 문제 나온 김에 하나 해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러면 둘을 그냥 둘 다 AA라고 보는 거야. A가 B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둘 다 AA로 봐. 그러면 A, A, C, D, E, F로 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5팩을 하고 요 A랑 A가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2로 나눠주겠죠. 2팩으로.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열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알아서 오른쪽에 있는 A가 뭘로 바뀐다? B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5팩은 하나, 둘, 셋, 넷. 6팩이구나. 미안하다. 깜짝이야. 미안하다. 6팩이야? 개수를 못 세. 6팩입니다. 6팩 해놓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해놓으면 B가 항상 A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 A 2개 중에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순서 중에 오른쪽에 있는 A가 알아서 B로 바뀐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응용 버전인데 이 문제 나온 김에 하나 해줬어요.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되셨으면 밑에 문제를 내일 수업 그 수업 교재 있으니까 생략하고 14번으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알면 조금 더 자신 있게 풀겠고 덜 귀찮겠지.
선율조합은 뭐 진짜 같이 계속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진짜 다양한 상황을 엄청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서. 자, 또 대표적인 문제가 나왔죠. 의자와 학생은 의자에 앉히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의자에 앉힐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학생 총 몇 명인지 세시고 총 학생 수와 의자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이건 지금 의자가 더 많죠. 의자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도 같이. 그치, 의자도 대상화 하셔야 돼요. 하나의 뭐랄까 나열해야 되는 대상처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자 일단은 이웃하면 안 되는 게 여학생들이니까 남학생 근데 3명은 또 이웃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고 있으면 뭐를 몇 개를 더 나열하면 돼? 의자를? 의자 3개 나열해야 된다 얘들아. 의자 6개 나열하면 안 돼. 여학생들이 끼어 들어갈 때 자기가 앉을 의자 갖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의자 세팅해놓고 여학생 어디 앉히지라고 하면 이제 급격하게 문제가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지들이 알아서 의자는, 그렇죠? 알아서 의자는 스스로. 남자들도 지들이 알아서 다 가져간 거 알겠지? 의자는 다 스스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끼어 앉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럼 순서 좀 해보자. 자리 바꿔봅시다. 일단 남셋 뭉쳐있으니까 하나로 취급해서 하나, 의자 3개에서 둘, 셋, 4개인데 요 4개가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 4가지야. 이게 아까 말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돼서 일단 다 다르다 취급해놓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얘네 셋끼리 자리 바꾸는 건 구분이 안 되니까 요 하나가 하나, 둘, 셋, 4번째 중에 어디 있지에 4가지지. 곱하기 남자끼리 자리 바꾸고 5자리 중에 여학생 3명이 끼어 들어가는 거.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40. 이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밑에 거를 이제 해볼 건데 밑에 건 발상이 다르죠. 이거 기억나요? 이거 했었을걸? 아마 요 15번 아마 했었을 거야. 잠깐 시간 줄게요. 15번. 이웃 한다, 이웃 안 한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끼워놓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을 끼워 넣어야지? 그리고 의자 12개 먼저 깔아야지 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숫자 12를 그럼 여러분들이 분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빈 의자가 2개 이상 연속하여 놓여 있어야 돼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상황을 먼저 표현해.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먼저 표현해. 학생 4명을 이웃하지 않으려면 사이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적어도 2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의자 몇 개 썼어? 이러면 6개에다가 학생들도 근데 의자에 앉은 거 아니야? 의자 10개 쓴 겁니다.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의자 2개 넣으면 정답이야. 그러니까 학생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건 의자를 넣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그럼 의자 2개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2개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한 개 쪼개서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의자 2개를 다 넣겠다라고 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에 어디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 근데 의자를 한 개 만약에 넣겠다라고 하면 의자는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2개가 들어있는 곳에 넣어야겠죠.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뽑아서 의자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 그럼 더하면 8이고요. 여기 더하면 8. 이게 이제 의자 어떻게 넣을지 우리가 고민한 거고, 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4패까지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24 곱하기 8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 192가 됩니다. 최종적인 4패. 학생끼리 자리 바꿔요. 라고. 네, 이럴 수가 있겠죠. 192.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한번 또 해보세요. 뭐 두 줄씩 세 개 그려놓고 교사 A가 맨 뒤에 앉고, 그럼 맨 뒤에 A 앉아요 라고 하면 교사 A 어디 앉을 수 있을까? 몇 자리? 교사 A는? 두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랑 C가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였는데, 그럼 B와 C 앉혀봅시다. B와 C가 앉을 수 있는 줄은 몇 줄 중에 하나? 두 줄 중에 하나. B랑 C 자리 바꿔 안 바꿔? 바꿔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E와 F는 이웃해서 앉지 않는데, E와 F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D까지 섞여 있겠죠. 머릿속으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A 앉히고 B, C도 앉혀봐요. 자, 저 상태면 E랑 F가 안 이웃하려면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돼? 그치? A 옆자리에 무조건 둘 중에 한 명 앉아야겠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A 옆에 갈 거니? 그리고 나면 남은 둘이 알아서 저 빈 줄에 둘이 앉겠지. 그럼 둘이 또 자리 바꾸겠네. 이게 다 곱하면 정답이죠. 이렇게 32예요. 그죠? 3번.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런 걸 좀 써놓으세요. 얘들아, 너네의 이 식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최소한으로 표시해서, 최소한으로 검토할 때, 시험 볼 때 검토할 때 너는 어떻게 검토하게?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 5개 보고 검토해야 돼. 너네 풀이를 시험 볼 때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너네가 이렇게 써놨어. 어떻게 검토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 써놓으세요. 여기 A고, 이게 B랑 C였고, 이게 C와 D 더하기 F였, C가 아니라 E와 F였나요? E와 F 그리고 D였다. 이렇게 이 상태였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17번 얘도 또 자리 문제죠. 자리 문제. 놀이기 문제잖아. 한번 해보세요.
보면 할머니 할아버님이 짝을 지어 같은 줄에 앉고니까 두 분은 계속 같이 앉을 거야. 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랑 짝을 지어. 그런 상황을 해석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조부님은 계속 이웃하고 할머니 할아버님은 계속 이웃하고 있고 동생이 아버지랑 이웃할지 어머니랑 이웃할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는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중복이 있어? 이 둘에? 절대 없죠. 그렇죠? 그냥 계산해서 하면 돼. 그러면 할머님 할아버님이 이웃해서 앉을 자리 네 줄 중에 한 줄 고르고 두 분이 자리 바꾸고 거기에 이제 동생이랑 아버지가 이웃해서 앉을 거 하면 또 남은 세 줄 중에 한 줄 또 둘이 자리 바꾸고 그리고 남은 몇 명 남았어? 이렇게 앉으면 두 명 남은 건가요? 그죠? 그럼 두 명은 남은 자리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서로 자리 바꿔서 골라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이게 남은 둘이야. 남은 둘이 남은 의자 4개, 남은 자리 4개에 앉는 경우. 근데 이 상황이 동생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랑 앉는다고 해서 계산 과정이 다른가요?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정답.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전반적으로 할만하긴 할 거니까 20번으로 가고요. 20번. 정리되셨으면 20번으로 가보세요. 건너뛴 건 혼자서 발상 정리해도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 적으셨군요. 너네 학교 그거지? 아니 그 제가 그린 게 하고 너네 학교 그걸걸? 진짜요? 너네 학교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이거 인형 있었지 수아. 네, 그리고 그거 우리 한번 털었어 유념해서. 그건 기억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근데 우리 거 모의고사 뒤에 있어. 나 그거 너네한테 개념 심하고 나왔는데 응용도 아니고 그렇지. 자 20번 여러분들 악수한다. 악수랑 똑같은 거 스포츠 경기 뭐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뽑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12쌍의 부부가 있으면 총 몇 명 있는 거야? 24명 있는 거야 20번에. 그쵸? 2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알아서 악수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야?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할 때니까 뭘 빼야 돼 여기서? 배우자랑 악수한 거 빼야지. 몇 번이야 거기? 12번. 부부가 12쌍이잖아 12쌍이면 12번의 악수가 있겠죠 부부끼리는. 이게 정답. 요 부부가 12쌍이다라는 표현을 보고 24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신바에도 얘들아 혹시 나오면 켤레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두 짝이다. 2개 있는 거야 한 켤레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21번. 이거 좀 어렵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좀 어렵다. 아이디어 차이입니다. 해보세요. 딱 25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21번. 우리 짝수 보면 뭐렇게 반응하기로? 짝수 보면 어떻게 반응? 전체에서 홀수 빼기로. 반응. 그러면 저 전체는 뭐야? 요번에 전체를 뭘로 잡아야 돼? 9개 중에서. 그치, 나 조건으로 잡아야 돼. 전체는 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
전체로 보고 빼는 홀수 역시 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홀수인 거를 빼면 됩니다. 즉 이게 살짝 어려운 요소. 전체가 그냥 전체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전체가 되는 겁니다. 됐지 뭐 그럼. 전체면 나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면 9개 중에 그냥 3개 뽑는 거고.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홀수들 중에 그냥 3개 뽑으면 되잖아. 정답이겠죠. 93, 네, 93. 그리고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22번. 아 이게 나왔어. 기출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갖고 왔어.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22번에 바로 2번 해봐.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군포고에서 작년에 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갖고 왔어. 라떼 교육과정의 필수 문항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 확통에서 필수 문항이었는지 이게 경우에서 수녀적인지 기억이 잘 안 나. 낼 수는 있지. 상관없어요. 발상은 칠판에 써놨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등호를 따로 떼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둘 합치면 됩니다. 등호를 따로 떼내셔야 따로 떼내서 항상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등호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3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4가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둘 다 같을 때를 구하고 아이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쪼개서 그죠? 등호가 붙으면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등호가 잘 안 나와.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에선 중복 조합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좀 나오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몇부터 몇이야 숫자가? 주사위 4번이니까 6개네. 여기선 6시 4고 여기선 6시 3이겠죠. 그러니까 비량식가 똑같은 거 가져가니까 하나 취급해서 더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보시고 되셨으면 23번이 됩니다. 23번으로 도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 조합 쪽 정리하고 보니까 다 분포고 문제밖에 없냐? 좀 독특하긴 해요. 순열 조합 쪽에 분포고는 원래 수리고는 순열 조합에서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 유무리 함수랑 이런 쪽에서 엄청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함수 쪽에 강한 학교 수리고가.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기 써놨죠? 포인트로 잘. 여러분들이 내가 칠판에 써놓은 대로 식을 썼으면 계산이 좀 힘들게 하고 있겠죠? 계산이. 근데 저렇게 식을 썼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은 3개 뽑고 뭘 빼면 돼?
선분을 빼. 사각형은 삼각형도 빼고 선분도 빼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은 3개, 2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도 빼야 되는 거야. 그게 무조건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겠지?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이게 삼각형이야.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 무슨 말이야 이게? 그치, 지름 위에서 점 3개를 뽑고 그 위에서 하나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되더라. 저거 말고 삼각형이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경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 4개로 삼각형을 만들 땐 3개가 선분, 하나가 높이를 알려주는 덩그러니 코 위에 있을 거예요. 저 계산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계산해주면 4번 나와요. 계산해주면 4번. 나 다 했어요. 나 다 막 계산했어요. 나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자, 항상 나 다 풀어보면 24번 또 분포고 25번도 또 분포고 독특한 거 다 갖고 오니까 다 분포고. 사실 24번은 요번에도 만났지만 다음에 또 만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미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거기 포인트에 써놨죠. 직선들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몇 개 뽑을 거야? 9개 중에 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3개 뽑겠죠. 선 3개를 뽑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빼야 되겠죠? 뭘 빼요? 삼각형 안 되는 걸 다 빼야 돼요. 삼각형이 되지 않는 걸 뺄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되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쳐내줬죠. 첫 줄에 어느 세 개의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거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얘들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그냥 한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추지다가 빼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추치자는 거죠. 이건 안 봐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2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지나가봤자 무의미하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냥 이제 삼각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직선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그게 요거 삼각형 이루지 않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3개가 다 평행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평행한 4개의 직선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정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93에서 2개가 평행할 때, 3개가 평행할 때 빼면 정답. 말고는 없어요. 다 삼각형 이룰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셨으면 25번. 이거 정답은 1번이에요. 정리되셨으면 25번.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평행한 거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뽑는 거랑 평행한 거 다 빼고 나머지 중에 그래도 돼요. 6건에 반대겠죠? 6건에 반대겠죠. 근데 어차피 구하는 건 똑같이 2개니까. 그것도 좋아. 근데 계산 과정이 그래도 깔끔하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직선의 방정식 단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본사건으로 풀어도 돼요 이거. 방금 풀었던 거 본사건으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평행한 거 하나, 삼각형 만들 가능성 있는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2개, 아니면 그냥 5개 중에 3개. 이건 이러면 상관 다 이루겠죠. 본사건을 푸셔도 되고. 이제 25번. 많이 봤던 그림이지 그림은. 근데 이거 원래 우리 연습할 때 항상 이 도형 주면 뭐밖에 안 물어봤어. 우리한테 이런 도형 주면 평행사변형밖에 안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이제 군포고에서 또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로 물어봤네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 풀던 게 아닌데? 라고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자, 우리 평행 사변형은 어디서 찾았어? 이런 도형 나왔을 때? 여기서 찾았죠. 여기서 찾고 이게 똑같아요. 그럼 사다리꼴은 어디서 나오지를 찾으면 돼요. 그렇지. 평행 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니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평행한 가로 2개가 필요하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뻗어나갈 하나씩 이제 4 곱하기 3. 그게 다 이렇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한 거 2개 필요하고 4 곱하기 역시 얘도 평행한 거 2개 필요하고 3 곱하기 5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분할 가본데 우리 조금 어려운 이제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8시 5분이네. 8시 20분까지 푹 쉬세요.